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사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크게 두 파트, 연금과 보험, 경제와 금융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편은 연금과 보험 편으로 연금과 보험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달라지는 점 10가지를 짧고 명쾌하게 요약드리려고 합니다. 연금과 보험, 2022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크게 10가지가 달라지는데 제가 순서대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 2.5% 인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께는 아주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작년까지 매달 100만 원을 수령하고 계셨다면 올해 1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5% 늘어난 102만 5천 원씩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연금까지 적용되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분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부양가족연금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연계연금 합산기간 단축입니다. 아마 연계연금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반대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이 양쪽에 이 가입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최소 한쪽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서 이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한 연차가 20년이 넘어야 이 양쪽 연금의 동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완화되어서 하나의 조건, 합쳐서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 7년, 일반 직장인 생활을 7년을 하면 현행법상으로 이 양쪽 연금을 동시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2월 18일부터는 이 단축 제도가 적용이 되므로 양쪽 연금, 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들은 해당이 되지만 그 군인연금은 현행과 똑같이 20년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제 기초연금 수령 기준 완화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국내 거주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 70%인 그런 국민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연금인데요.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69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270만 4천 원 이하인 그런 가구 대상으로만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각각 180만 원 그리고 288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주민센터 이름이 바뀐 그 동사무소 이렇게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입니다.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은 작년까지만 해도 비교적 좀 활발하게 논의되던 주제였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디폴트 옵션 또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 중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가자면 DB형 퇴직연금은 이 퇴직금을 회사가 굴려주고 퇴직 시에 이제 근로자에게 회사가 알아서 굴린 그 퇴직금을 돌려준 제도고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에게 돈을 주면 그 받은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DB형, 회사가 올려준 DB형이 많았지만 요새는 이제 DC형의 가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DC형 퇴직연금을 하게 되면 운용 상품을 그 근로자가 직접 골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운용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이 놀게 되는 거죠. 돈이 놀게 되면 이제 그만큼 수익률이 그 0에 가까워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정 기한이 지나서 이렇게 방치되는 돈들도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투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폴트 옵션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상품들에는 그 원리금 보장 상품도 있고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투자해두는 그 타겟 데이트 펀드 TDF들도 있고 주식과 이제 채권 등을 혼합한 혼합형 펀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좋은 건 투자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시고 공부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연금 가입자 연령 완화입니다. 이 농지연금은 대부분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주택연금과 좀 비슷한데요. 주택연금과 이제 좀 다른 점은 주택 대신에 농지나 과수원을 이제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기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연령 제한이 올해부터는 만 60세로 완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일찍 가입해서 그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 농업인이나 영농 경력이 30년 이상인 농업인 분들께는 이 지급금이 5%에서 10% 정도 추가되는 이런 우대 상품도 도입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 완화입니다. 일단 이 우대형 주택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인데요. 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5% 정도 더 얹어주는 그런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기존에는 시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인 분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1억 5천에서 좀 더 늘어나서 1억 8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 이제 좀 챙겨두시면 생활비 보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좀 슬픈 소식인데요. 만 5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추가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정산 영상이나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연금계좌 관련 세액공제를 해줄 때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진행해 주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장년층 분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만 5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이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이 추가 혜택의 마지막 해인데 아직 뭐 그 별도의 그런 발언이나 조치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추가 혜택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점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2022년 이 연금 계좌의 계획을 잘 짜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적 연금 소득의 지역 가입자 건보료 반영 비율 상향입니다. 정말 길고 좀 어려워 보이는 말인데요. 천천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에는 이제 직장인 가입자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 가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역 가입자분들이 그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을 100%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30%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덜 인정해 줄수록 부담하는 건보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올해 7월부터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즉, 조금이나마 건보료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 가입자 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가입자분들의 건보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직장인 가입자분들 경우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하나요. 초과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400만 원을 기준이 똑같이 올해 7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그만큼 더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더 많은 분들이 건보료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강화입니다. 약간 이 말도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모가 그 직장 가입자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자격은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둘째,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세 번째, 재산 과세 표준 5.4억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조건 역시 이제 올해 2022년 7월부터 강화가 되는데요. 두 번째는 그대로 가지만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 강화가 됩니다. 바로 3,400만 원이란 기준은 바로 연소득 2천만 원으로 세 번째 조건인 재산 과세 표준은 5.4억에서 3.6억 원 이하로 변경이 됩니다. 새로 바뀐 이 범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져서 이제는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이 점들을 이제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변화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동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별도로 또 정리해 두었으니 이제 편하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트러스톤TV의 고재량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